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문제풀이 제8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페이지는 79쪽이 되겠습니다. 문제 39번입니다.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지문 7개 나왔는데요.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될 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틀렸죠?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2개 이상 세율이 적용될 때는 항상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1번이 틀렸고요. 2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지방세 수납 대행 기간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번. 부동산 등의 유상 취득만 취득세 대상이 아니므로 증여, 기부 등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된다. 맞죠? 취득이라는 것은 유상승계뿐만 아니라 무상승계, 원시취득까지도 또 간주취득까지도 다 취득세를 납부하죠. 4번.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때 과점주주는 50%를 초과해야 되죠. 그래서 과점주주가 취득세를 납부하는데 역시 간주 취득이 되겠습니다. 5번.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 그렇죠. 공부상이 아니라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부과가 됩니다. 5번. 6번.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 미만하면 틀립니다. 이하라는 건 포함인데요. 50만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세 글자 뭐라고 하지요? 면세점이라고 합니다. 7번.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의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전후에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 취득을 한 건의 토지 취득, 일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모아 면세점을 적용합니다. 이런 제도가 없다면 50만원 이하를 살 때마다 면세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근 지역에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취득했다 하더라도 한 건의 토지, 한 건의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모아서 면세점을 적용하게 됩니다. 40번. 틀린 건데요. 자, 중과세가 되는 사치성이죠.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 플러스 8%입니다. 표준세율의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에 100분의 400이 되겠죠. 1번. 사치성 재산은 별장, 골프장, 고급 월악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입니다. 이때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에다가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로 한다. 그러니까 표준세율 플러스 8%가 되겠죠. 취득세 중과세하는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에 가면 토지에 인목이 있죠. 수목의 집단도 포함됩니다.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그렇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무실로도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나 놀이로 사용한다면 오피스텔도 별장이 됩니다. 4번. 고급 월악장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가 아니죠. 30일입니다. 30일 이내에 고급 월악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 월악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는 고급 월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30일입니다. 4번이 틀렸고요. 별장, 고급 월악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는 바닥 면적의 몇 배요? 10배까지를 토지를 부속토지로 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41번. 취득세 부과징수인데 틀린 겁니다. 지문 7개인데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번.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면세점이 있죠.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그쵸,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각각 적용됩니다. 맞습니다. 4번. 등기 등록 관서의 장은, 그러니까 이제 등기관이 되겠죠. 등기 등록을 했는데 취득세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할 때는 다음 달 15일까지가 아니라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납세지 관할하는 시장본수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음 달 1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4번 틀렸고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6번. 납세 의무자가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과거에는 2년이 있었는데 지금은 빠졌어요. 취득일로부터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매각했다. 2년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취득한 이후에 신고 납부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8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것을 중가산세라고 하는 거지요. 6번 틀렸습니다. 지목 변경, 차량, 기계 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 주식 등의 취득으로 보는 과세 물건은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주취득이죠. 간주취득은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과 6번이 되겠네요. 42번. 지방세법상 고급주택과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올바른 거. 여러분, 지방세법에서는 고급주택이라고 하고요. 소득세법에서는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에서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양도소득세는 9억 원 초과고 임대소득은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고급주택은 표준세율에다가 8%를 합한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세 대상이죠. 그러나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이 된다. 여러분, 상속일 때요, 고급주택 상속받으면 과세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고급주택은, 여러분, 재산세는 지방세인데요, 재산세에서는 고급주택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000분의 1, 1000분의 1.5, 1000분의 2.5, 1000분의 4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고급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요, 전국의 주택가격을 합쳐서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부세 내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뭐 고급주택 이런 말을 쓰지 않고요, 무조건 고급주택도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렸고요.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원래는 2년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인데 2년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고가주택을 양도하면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답은 기역, 니은, 니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러나 하여튼 고급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재산세에서는 일반주택이 되었던 고급주택이 되었던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는 고가주택이라는 용어를 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43번.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과점주주는 50%를 초과한 주주가 되겠죠. 개인이 과점주주가 된 후에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법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그렇죠,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이 증가하지 않는 한
납세무가 없다. 그쵸? 과점주주가 있는 상태에서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법인은 취득세 납세무가 있으나 과점주주의 지분 비율이 증가하지 않으면 납세무가 없습니다. 개인인 갑이 새로 취득한 지분 비율이 50% 초과인 경우, 그쵸? 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면 과점주주로서 자기 지분만큼 납세무가 있습니다. 개인인 을이 특수관계자와 함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60%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연히 납세무가 있습니다. 개인인 병이 비상장 주식 출처요. 설립 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설립 시 최초의 과점주주는 납세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다고 하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설립 시 과점주주는 납세무가 없습니다. 5번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인 정의 지분 비율이 60%를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70%를 증가한 경우는 그쵸? 증가분 10%만큼 납세무를 집니다. 그쵸?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무가 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44번입니다. 취득세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똑같은 내용인데요. 4번 한번 보실까요?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들은 취득세에 대해서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과점주주들은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43번 문제와 비슷하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45번 올바른 걸 고르래요. 기억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한 가격으로 한다. 정답은 기억 맞네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으로 취득하는 주택조합용 부동산은 주택 재건축 조합이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틀렸죠.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상속 개시 속하는 달의 말부터 30일이 아니라 6개월이 되겠죠. 상속주택은 상속 개실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6개월 이내가 되겠고요. 만약에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9개월이 되겠습니다. 리을 비과세 받은 후 과세 물건이 부과 대상이 되었을 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기까지는 맞죠?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가 아니라 신고 납부해야 되겠죠. 취득가액이 50만원 미만일 때는 틀렸죠. 50만원 이하일 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면세점 이하가 되겠네요. 그래서 다 틀렸고 정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시가표준액 1억 원인 아파트를 국민주택이죠. 부모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수중자. 증여한 사람은 증여자, 증여받은 사람은 수중자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증여받았을 때는 1000분의 35가 되겠죠. 1000분의 35니까 3.5%니까 1억에 3.5%는 얼마가 될까요? 350만 원 되겠고, 국민주택일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가 되니까 없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 자 증여가 1000분의 35입니다. 3.5%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표준세율입니다. 표준세율에서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빼는 거예요. 1000분의 20을 빼니까 1000분의 15가 되겠죠? 1.5%가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1억에 대한 1.5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1.5 그럼 얼마? 150만 원인가요? 150만 원에
20%의 세금을 내니까 30만 원의 지방교육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세는 30만 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47번입니다. 옳은 것.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 변경은 간주 취득이죠.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는 날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이 되겠죠. 그러나 변경일 이전에 미리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이 되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연부 취득은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되겠습니다. 3번 지목 변경일 때요. 자, 이것도 잘 나오는데 지목 변경은 간주 취득입니다. 그죠? 그러면 과표는 뭐냐? 증가한 가액입니다. 근데 개인은 어떻게 되느냐? 지목이 변경 전 시가표준액과 변경 후 시가표준액과의 차액이 과표가 되고요. 법인의 경우는 지목 변경으로 장부상 소요된 비용입니다. 장부상 소요된 비용이기 때문에 3번도 틀렸고요. 4번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가 아니라 1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4번도 틀렸죠. 5번이 정답인데요. 갑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원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때 납세 의무자는 갑이다. 이것이 채권자 대의 등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대신 등기를 신청했을 때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채무자가 되겠죠. 네. 채권자가 등기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납세 의무자는 채무자, 원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것을 채권자 대의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48번이 되겠네요.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틀린 것.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이다.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도 포함한다. 그렇죠. 그러나 신고가액은 시가표준액보다 커야 되겠죠. 건축입니다. 신축과 재축은 제외되고 건축물 면적이 증가될 때는 증가분에 대해서 원시취득으로 모아서 1000분의 28, 2.8%를 적용합니다. 보존등기 하겠죠. 3번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서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이고 동산은 3년인데요.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을 합한 걸 한다. 틀렸죠? 환매등기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걸 적용합니다. 환상공법 이민, 환상, 환매등기, 상속 이런 거 배웠죠? 공유물 분할, 환상공법 이민. 환상공법 이민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니까 3번이 틀렸네요.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한 건의 토지 취득으로 모아서 면세점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라는 건 뭐죠? 지방의회가 제정한 법규를 말하는데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하죠? 탄력세율이라고 합니다. 탄력세율. 49번입니다. 취득세에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건 뭔가?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신고납부지요. 네. 면세점이 있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신고 기간이 지나서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을 기한 후 신고라고 하는 겁니다. 기한 후 신고. 그래서 특별징수 아니고 분할납부와 물납 없고요. 정답은 면세점과 기한 후 신고니까 두 개가 되겠네요. 자, 50번입니다.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대수선했어요. 법인이 아닌 자는 개인이죠. 취득가격 중 100분의 80이 아니라 100분의 90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100분의 90입니다. 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과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을 합산한 취득가액을 과표로 한다. 맞습니다. 건축물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될 때는 증가된 부분이 아닌 전체 면적을 원시취득으로 본다. 틀렸죠? 증가된 부분을 원시취득으로 봐서 1000분의 28을 적용합니다. 3번.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매각할 때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80 중과산세를 적용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하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법인장부로 지목이 변경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는 변경 전 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틀렸죠? 개인은 변경 전 시가표준액과 변경 후 시가표준액 차익을 말하지만 법인은 항상 장부상 소요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법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임시 건축물은 비과세한다. 여러분,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사용 건축물은 비과세고요.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과세가 되는데요.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과세가 됩니다. 고급주택은 임시사용 건축물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고급주택은 무조건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취득세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가징수 옳은 건데요.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 물건이 추징 대상이 되었다. 그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기까지는 맞죠?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 납부한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가산세 포함인데 가산세가 제외됩니다. 다시요. 취득세를 경감받았는데 나중에 경감받은 거 추징 대상이 되었다. 그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고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가산세가 제외가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취득일에 등기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고, 이제 없어졌죠? 그냥 신고 납부하지 않고, 과거에는 2년이 있었는데 지금은 2년이라는 말이 없고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 신고 납부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는 80%를 가산세가 붙게 되는 겁니다. 3번.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격이 증가되는 경우, 지목 변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여러분 중과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납부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는 80% 중과산세가 적용이 되는데 지목 변경은 간주취득이거든요. 간주취득은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기간이 60일인데 신고기간 지나서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50%를 경감합니다. 왜 틀렸나요? 납부가 아니라 신고 불성실 가산세 50%를 경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취득세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 하나야 할 수 있다. 틀렸죠? 신고기간 경과 후는 신고기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기간 만료일 60일이 지나서 신고기간 만료일 30일 이내에 하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기한 후 신고가 되는데 이때 기한 후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를 50%를 경감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등록 면허세를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